안녕하세요. 부동산 플러스의 윤인아입니다. 이번 달에 올해의 첫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이 시작됩니다. 이번 달 21일부터 25일까지 신청기간 5일 동안인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과 인천, 대구에서 총 1,600호를 모집하는데요. 행복주택은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 그리고 신혼부부들을 위한 임대주택을 말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나 SH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청약하시면 되니까요. 한 번쯤 만약에 내가 좀 자격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알아보시는 것도 도움 되겠죠. 오늘도 알찬 내용들로 가득 채웠습니다. 지금부터 힘차게 출발할게요. 지난 한 주간의 매매가와 전세가 변동을 살펴보는 부동산 시황으로 오늘 이 시간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님 모셨는데요. 국제투자연구소의 한능빈 팀장님 자리하셨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참여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많으시죠? 그리고 오늘은 또 한능빈 팀장님과 함께하는 부동산 상담 시간도 마련돼 있으니까요.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망설이지 말고 전화나 문자로 직접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023772에 0273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에 3772번 문자 메시지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시장 상황부터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팀장님, 전국의 매매가 동향부터 살펴주실까요? 네, 아무래도 그 수도권과 지방으로 분류가 될 수가 있는데 이제 수도권, 특히 서울에서 아파트를 보유하시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많이 기쁜 소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수도권 같은 경우는 재건축 단지 가격 상승에 인원해서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보합에서 상승으로 전환이 되었고요. 반면에 경기는 아무래도 공급 물량이 많이 증가를 하다 보니까 가격이 보합에서 하락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인천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보합을 유지하면서 전반적으로는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지방의 경우에는 신규 공급 물량이 증가하고 있는 지역과 또한 구매 심리가 위축이 되면서 대구와 경북, 충남, 충북의 경우는 하락세는 지속되고 있지만 제주와 강원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난주 대비 하락폭은 약간 축소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 주 역시 좀 전국적으로 하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수도권의 경우에는 그래도 좀 반가운 소식 들리고 있는데요. 서울과 수도권 지역 좀 더 자세하게 분석해 주실까요? 일단 서울 같은 경우는 강북 지역과 강남 지역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강북 같은 경우는 역세권 소형 평형의 수요의 증가로 인해서 서대문구와 마포구 그리고 도방구가 보합에서 상승으로 전환이 된 가운데 아무래도 성동구와 중랑구 그리고 그 지역 같은 경우는 하락으로 전환이 되면서 보합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강남권 같은 경우는 개포주공 2단지의 분양가가 확정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는 가운데 강남구와 서초구 그리고 강동구 같은 경우가 상승으로 전환이 되었고요. 그 외 지역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보합을 유지하면서 강남 지역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 상승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좀 전세 시장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좀 지역별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전국의 전세 가격 동향은 어땠나요? 일단 이 전세 가격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상승세를 유지하고는 있지만 이 상승폭이 다소 주춤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수도권의 경우에는 역세권 소형의 중심으로의 수요는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 아파트 전세 가격이 상당히 부담이 되면서 이 기존에 있던 사람들 아파트 전세로 들어가는 분들이 빌라나 다세대로의 그 이주 수요가 많이 증가를 하게 되면서 아무래도 그 상승폭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지방 같은 경우는 대구와 경북, 충남이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제주는 보합을 유지하고 있고 세종 이전 기관 인구 유입을 통해서 세종시 같은 경우는 전세 가격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전세는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지만 상승폭은 줄어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면 이제 전국 평균보다도 수도권 지역의 오름폭이 좀 다소 더 커 보이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주실까요? 아무래도 수치적으로는 이 수도권 같은 경우가 더 커 보이는 것은 맞습니다. 네. 하지만 이 전세와 수도권의 기본적인 이전 기간 동안의 어떤 전세 상승률을 본다면은 상승폭이 다소 줄어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강북 같은 경우는 상암 DMC 직주 근접 아파트들이 조금 수혜 지역으로 보면서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 모두 14개 구들이 상승으로 꾸준하게 이어가고 있지만 상승폭 자체는 다소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강남 같은 경우는 높은 아파트 전세 가격 부담과 또한 신축
신축, 연립 다세대로의 이주 수요가 전환이 되면서 아무래도 월세 수요가 증가하면서 또한 수요 자체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 가격의 상승폭은 조금 더 줄어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주 상황들 살펴봤는데요. 특히나 재건축 추진 아파트들의 가격 상승세가 좀 뚜렷했습니다. 최근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계속해서 낮게 점쳐지면서 다시금 자금들이 또 부동산 쪽으로 몰리는 것이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 드는데요. 최근에는 서울은 물론이고 경기 하남 미사와 고양 삼송 그리고 의정부 등에서도 1순위에서 마감된 청약 마감 단지들도 잇따르고 있다고 하니까 계속해서 부동산 동향들 관심 갖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시황 함께 해봤고요. 또 저희 이데일리 TV에 출연하는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무료 세미나도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부동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직접 참여해 보셔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올게요. 네, 부동산과 관련된 시청자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부동산 고민 플러스 시간입니다. 이 시간 기다리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실 것 같아요. 평소에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 혹은 부동산 포트폴리오 어떻게 짜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 저희 부동산 플러스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023772-0273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아니면 샵에 3772번으로 간단한 상황들 정리하셔서 질문, 문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전화부터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내용 궁금하신가요? 네, 제가요, 구로구 천왕동에 네, 25평 아파트를 갖고 있어요. 네. 일지구 거요. 네. 그래서 그거를 매도를 해야 될지 보유해야 될지 그 시점 알고 싶어서요. 네, 지금 보유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시청자님? 지금 5년 됐어요. 5년 정도 되셨고요. 그동안 네. 좀 금액은 많이 올랐나요? 어떻습니까? 예, 제가 많이 올랐어요. 그러세요. 네. 예. 그렇게 더더군다나 이제 시세 차익이 또 있으시다 보니까 언제쯤 매도하는 게 좋을지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인사 나누실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한 5년 정도 됐다면 2011년 정도 네, 혹시 그때 11년에 분양을 받으신 건가요? 네, 분양권을 샀어요. 일지구 거. 일지구 거, 일단지 네, 거 분양권. 사셨고요. 네. 네. 일단은 가격 상승이 아마 그 당시에는 3억 원 정도 선으로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네네, 현재 시세가 한 4억 정도 되죠? 네. 4억 초반 정도 가격대가 지금 형성이 되어 있고 지금 매도 타이밍이 궁금하신 거죠? 네, 언제 팔아야 보유를 해야 되는지. 될지 매도를 해야 될지 하고요. 네, 지금 이 천왕동 이 펜하우스 같은 경우는 이제 소셜 믹스 아파트라고 해요. 네, 혹시 그게 뭔지 아시나요? 잘 모르고 있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계층 간의 격차를 좁히고자 한 단지 안에 일반 분양 그리고 장기 전세라던가 공공 임대라던가 이 모든 것들을 합쳐놓은 그런 아파트예요. 네. 다양한 계층들이 있는데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구로구 천왕동이지만 지도로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네. 네, 지금 현재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재밌는 게 바로 옆에 이어지는 동네는 경기도 광명이에요. 네. 그리고 바로 앞에는 천왕동 같은 경우는 구로구고요. 서울시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서울시지만 경기권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근데 이 지역 같은 경우 언제 팔아야 되는지 그게 궁금하신 거잖아요.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더 이상 가격 상승의 여력이 많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첫 번째,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가 네. 첫 번째는 7호선을 이용할 수가 있는 거고 네. 두 번째는 이 광명 역세권 개발과 함께 광명역 인근에 있는 광명 주공, 철산 주공이 있어요. 네. 네, 철산역 근처에 철산 주공 아파트가 가격이 너무나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그로 인해서 철산동 쪽을 사시기보다는 차라리 이쪽 지역에 있는 철산동에 천왕동에 있는 이 펜하우스를 사겠다라는 이주 수요가 많이 증가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요. 철산역 인근의 철산 주공 아파트 7단지의 경우가 지금 현재 동일한 평형대가 4억 후반대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네. 근데 지금
본 매물지 천왕동 같은 경우는 가격이 4억 초반대로 되어 있죠.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이 철산역 인근의 철산 주공 아파트 단지들의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네. 그런 영향을 받아서 가격이 상승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혹시 여기 거주를 하고 계시나요? 네, 지금 거주하고 있어요. 혹시 전세 가격은 모르시죠? 전세는 막 요즘 3억 5천, 6천이더라고요. 그쵸. 매매 네. 가격이 4억 초반이에요. 4억 1천, 2천 정도 하는데 네. 전세 가격이 심하면 3억 8천까지도 올라가 있는 상황이에요. 예. 네, 전세가가 많이 밀어준 거예요, 지금 현재.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세가 상승으로 인해서 이 매매 네. 가격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요. 지금 네. 제가 봤을 때는 거주기 때문에 좀 더 주거 환경, 주거 만족도가 높다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아니라면요. 이주 네. 계획이 있다면은 빨리 매도를 하시고 다른 지역에 투자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매도 타이밍까지 자세한 상담 진행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사연도 하나 보도록 할게요. 샵을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1231번님께서 보내주신 내용입니다. 광진구 자양동 78-37번지 단독주택을 보유 중입니다. 매도 시점은 언제가 좋을까요? 하셨어요. 자세한 지번까지 보내주셨기 때문에 좀 더 명확한 상담 가능할 것 같은데요. 네. 네, 언제로 보는 게 좋을까요? 지금 이 지역 같은 경우 자양사동은 네. 좀 더 보유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지도를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지금 본 매물지 같은 경우는 일단 역세권에 들어가고요. 또한 이 자양동 자체가 입지여건이 굉장히 좋아요. 이 다리 하나만 넘으면 강남구로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직주 근접도 가능하고 또한 한강변 쪽에 있기 때문에 한강변 개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는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안타깝게 이 지역 같은 경우는 2009년에 한강 르네상스 개발에 맞춰서 집가 상승도 많이 되었고 개발 계획도 많이 잡혔었는데 단점이 그 당시에 기부 체납이 33%를 넘었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개발하게 되면 너무나 큰 기부 체납을 해왔기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가 심했기 때문에 2012년, 13년쯤에 이 개발 자체가 무산이 됐어요. 지정 해제가 됐는데 최근 들어서 작년부터 이 기부 체납에 대한 내용을 9% 정도로 지금 줄이겠다라고 지금 권고사항이 내려온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물론 강압성은 없고 강제성은 없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씩 여건이 나아지고 있고 또한 이 자양동 자체가 굉장히 오래된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이라든가 개발 가능성에 개발 압박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좀 더 보유하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또 가까이서 지도를 본다면은 이 지역 같은 경우가 사실은 공사 차량이 진입하기가 어려운 지역이에요. 그래서 신축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없는 지역입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보유를 하고 계시는데 이 지역에 대해서 좀 더 수익을 가지고 좀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버텨낼 수 있는 여력을 가지셔야 되는데 그런 방법 중에 한 개가 사실은 건축을 통해서 재건축을 통해서 가격 상승을 기대하고 월세 수입을 높이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이 지역은 그렇게 건축하기가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리모델링 쪽을 보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 할 경우에는 가격 자체도 많이 올라가고요. 또한 임대소득이나 이런 것들이 또 임대료 자체가 올라가기 때문에요. 단순히 건축을 통해서 개발하시기보다는 리모델링을 통해서 이 지역이 재개발이 됐을 때 뉴타운이나 아니면 이런 개발 지역으로 바뀌었을 때까지 버티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당장 매도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보유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보유 의견 주셨으니까요. 좀 더 급한 상황이 아니시라면 지켜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분들 전화 주고 계시는데요. 전화 연결 한 통 더 해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내용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나요? 네, 여기 의정부시 용현동 네, 네, 용현 주공하고 이렇게 경계에 붙어 있는 산호 아파트라고 있어요. 네, 산호 아파트요. 네, 산호 아파트인데 이제 이분이 5층짜리 아파트인데 네, 18평 되는 걸 갖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그 향후 어떻게 될 건지 보유해야 되는지 매도해야 되는지 이런 게 좀 알고 싶습니다.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의정부시 용현동에 위치한 산호 아파트의 향후 전망 궁금하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전문가님과 인사 나누실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 네, 많으십니다. 이 아파트를 언제 매수를 하셨나요? 오래됐어요. 몇 년 됐어요. 몇 년 되셨고요. 네네. 앞으로의 전망이나 이런 게 궁금하신 건가요? 아니면 매도 타이밍이 궁금하신 건가요? 전망 보유해도 된다 그러면 그냥 가지고 있으려고요. 일단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보유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아, 네네. 네네. 지금 뭐 언제 얼마에 매수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이 네. 매수가가 1억 초반으로 되어 있죠. 1억 1천만 원 아래로. 1억에서 네. 1억 사이로 되어 있고 전세 같은 경우가 전세가가 굉장히 높아요. 8천에서 9천만 원 정도 이 사이에 전세가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아,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소액 투자도 굉장히 용이한 지역이고요. 네네. 여기 거주하고 계시나요, 혹시? 아니, 거주는 아닙니다. 투자 목적이신 거고요. 네네. 네, 좀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단기보단 장기로 보셔야 돼요. 네. 혹시 그 이유는 아시나요? 그 옆에 용현주공이 재개발되고, 그 다음에 7호선이 계획이 있고, 그래서. 네. 아,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지도를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네. 네, 일단은 의정부 내에서 바로 의정부 북쪽에 그 본 매물지 북쪽에 보시면 산업단지가 있기 때문에 어떤 임대 수요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풍부한 지역이에요. 네. 하지만 사람들이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 좀 약간 각박했죠. 네, 그랬어요. 네, 노후된 아파트이고 또한 의정부 자체가 언제 개발이 될지 모르고 인근에 보시면 밀락 이지구라던가 이런 지구가 새로운 단지가 생기기 때문에요. 새로운 택지 개발 지구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아파트에 관심이 많았지 기존에 있던 아파트에 관심이 많지는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지금 본 매물지처럼 좀 오래됐고 저층이고 이러기 때문에 어차피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재개발이 돼야 되는데 지금 진행이 지지부진했었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시청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7호선 연장에 대한 계획안이 나와 있는 거고요. 네. 아직은 이제 어느 정도 계획안이 형성이 되어 있고 이제는 현재 상태에서는 연구 용역이라든가 이런 게 끝난 상태에서 자금 확보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예산 확보를. 아,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된다는 거죠. 네. 그렇죠. 7호선 같은 경우가 현재 밑에 지역에서 올라와서 이런 식으로 흘러가요. 그렇기 때문에 역과 역세권이라고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없던 개발 호재가 생기는 거죠. 또 7호선 자체가 강남을 진출하기 굉장히 용이하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재건축, 강남의 직장인 수요도 많이 볼 수가 있는 혜택 지역이라 볼 수가 있겠고요. 의정부 네. 내에서 밀락지구, 이런 신도시 말고는 그 외에는 가격 상승 여력이 충분히 가능한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보유하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대신 단기가 아닙니다. 중장기로 보셔야 돼요. 네. 왜냐하면 지금 철도가 7호선이 착공이 된 게 아니고 예산 확보 중에 있기 때문에요. 아, 예산 확보. 네, 예산 네. 확보 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착공 날짜나 이런 게 나온 건 아닙니다. 장기로 보실 수 있다면 계시는 게 좋고요. 그게 네. 아니고 단기로 보실 거면은 단기로 보시더라도 좀 더 갖고 계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전세가가 높으니까 그냥 가지고 있어도 될것 그렇죠. 같아요. 지금 당장은 소액으로 투자하는 거니까. 네네. 근데 굳이 파셔도 어차피 그 돈 갖고 다른 데 투자하기는 굉장히 맞아요. 어려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소액으로 장기로 좀 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 전화 주고 계세요. 고기 3772에 0173번으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샵에 3772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셔도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문자 사연 하나 보도록 할게요. 1796번님께서 보내주신 내용이에요. 평내 진주 1차 아파트를 보유 중입니다. 현재 재건축 추진 중인데 전문가와 함께 계속 보유해도 좋을지 또 매도한다면 시점은 언제가 괜찮을까요? 하셨습니다. 대부분 보유하고 계신 부동산 매도해야 하는지 아니면 좀 더 보유하는 것이 나을지 이 질문들이 가장 많으신 것 그렇죠. 같은데요. 이번엔 평내 쪽에서 연락 주셨어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전문가님? 일단은 저는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출구 전략을 잘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 출구 타이밍 자체가 저는 사실은 지금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이 지역 같은 경우 지도를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현재 본 매물지가 평내 진주 아파트가 지금 제가 동그라미를 치겠습니다. 동그라미를 치는 지역이고요. 지금 과거에 이 지역의 가격 상승 여력이 있었던 곳이 한 타임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2009년도 경춘선이 개통이 될 때 이 지역의 가격 상승이 한번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는 가격 상승이 없이 완만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는 이제 재개발 지역, 재개발 조합 추진 중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2005년도에 한번 그런 재개발 추진을 했었어요. 네. 근데 그 당시에 17평 정도 기준이 1억 3천에서 1억 5천 정도 사이에 매매 거래가 형성이 되었었는데요. 그 당시에 30평 아파트를 나왔을 때 그 신청을 하려고 했을 때는 추가 분담금이 2억 원이나 나왔었어요. 많이 나왔네요. 매매 금액이 1억 3천에서 1억 5천인데 30평 신청 시에 그 금액의 추가 분담금이 2억이나 나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선택을 못 하게 됐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조합이 해제가 됐다가 지금 다시 올라갔는데 지금도 보시면은 그 당시에도 2008년, 2007년에도
아파트 분양가 자체가 지금 조합원 분양가 자체가 평당 1,000만 원 정도의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개연이 무산됐고요. 지금 현재 아무래도 된다고 해도 아마 그 정도 수준으로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지금 조합이나 이런 것들이 비용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네. 그 이하로 만들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지역 같은 경우가 가격 상승이 있어야지만 그 정도 금액을 투자를 해서 들어갔을 때 추가 이윤이 나오는데요. 지금 그러긴 굉장히 많이 힘든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에 대한 개발 호재가 끝났기 때문에 완성된 네. 도시이기 때문에 더 이상 가격 상승은 힘들기 때문에요. 실거주가 목적이라서 이 지역이 너무나 마음에 들어서 계시는 거라는 게 아니라면은 투자 쪽을 보신다면은 다른 지역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거주가 목적이라면 괜찮으시지만 향후에 추가 분담금에 대한 걱정 어린 목소리 지금 의견 내주셨는데요. 때문에 만약에 투자를 생각하고 계시다면 오히려 출구 전략 잘 세우셔서 다른 지역 쪽으로 투자하시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상담 일단 여기까지 받아볼게요. 하지만 상담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매물 소개해드리는 중간중간에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상담 내용 받아서 여러분들의 궁금증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계속해서 이번에는 부동산 매물 플러스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부동산 매물 소개해 주실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국제투자연구소의 이봉주 팀장님과 함께 하실게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플러스 월요일 인사드리는 이봉규 팀장입니다. 오늘도 세 가지 알찬 매물 준비했습니다. 송파동에 위치한 투룸 다세대 주택부터 화면을 통해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매물은 서울시 송파구 송파동에 위치해 있고요. 투룸 다세대 주택 되겠습니다. 대지 면적은 17.85제곱미터, 전용 면적은 39.16제곱미터고요. 준공은 16년 9월 달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6층에 3층 매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방 2개와 거실, 욕실로 이루어진 이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매매 가격은 2억 8,500만 원이고요. 전세는 2억 5천만 원, 또 월세는 3천에 한 90만 원 정도 좀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대출은 현재 1억 7천만 원까지 가능하시기 때문에 전세로 투자하시게 되면 3,500만 원에 또 월세가로 투자하시게 되면 8,500만 원에 이제 소액 투자가 가능한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입지 여건과 임대 수요는 제가 지도로 같이 설명을 드릴 건데요. 본 매물지는 이제 석촌역을 이용하실 수가 있는데 한 350m 정도의 거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보로 이용하시면 한 3분 정도의 위치가 이동이 좀 가능하시고요. 또한 이제 대중교통을 좀 살펴보시면 위쪽으로 2호선 잠실역을 좀 이용하실 수가 있으시고 아래쪽으로는 3호선 가락시장역을 이용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2호선, 3호선, 8호선을 이용하실 수 있는 역세권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본 매물지에서 여기 송파대로까지 걸으시면 도보로 한 1분 정도밖에 소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쪽에 송파대로를 이용하시는 버스 노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편은 굉장히 잘 갖추어져 있고요. 도로망 같은 경우는 위로는 올림픽대로 또 아래쪽으로는 서울 외곽순환도로를 이용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도로망도 굉장히 좀 입지가 훌륭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 매물지는 사실상 이제 송파의 중심 업무지구의 가운데 좀 위치가 되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위쪽으로는 국제교류복합지구가 이제 예정이 되어 있고 또 제1롯데월드도 이제 준공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문정법조단지라든지 뭐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 같은 이런 개발 호재들이 있는데 이런 개발 호재들의 파급 효과를 고스란히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대 수요를 좀 살펴보시면 아무래도 문정 도시개발지구의 그런 근로자분들이라든지 제2롯데월드 근로자들의 수요들이 가장 많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개발 호재를 간단히 살펴보면 아무래도 9호선 연장 개통되는 부분을 가장 좀 크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송파에서 더블 역세권으로 진행할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본 매물지 같은 경우에는 골드라인은 9호선이 지금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가장 큰 이슈라고 좀 보실 수가 있고요. 9호선 같은 경우에 지금 이슈가 많이 되는 부분은 여의도라든지 강남권을 다 경유하는 그런 노선이다 보니까 골드라인이라고 칭하게 있는데 만약에 이제 9호선이 개통이 되면 강남권에 근무하시는 수요자분들도 좀 주거비가 다소 좀 저렴한 송파 쪽으로 많이 이입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장점으로 들 수가 있겠고요. 다음에 제2롯데월드의 개장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지역 가치 상승도 좀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머지 이제 가락 농수산물 시장이라든지 문정동 미래형 원무단지 같은 이런 개발 호재들도 같이 호재거리를 좀 드릴 수가 있고요. 내부 구조와 특징을 좀 살펴보면 17.85제곱미터의 전용 면적 39.16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16년도 9월 달에 준공이 될 예정이고요. 전체 6층에 3층 매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 2개와 거실, 욕실로 이루어져 있는데 가서 도면을 좀 살펴보시면 거실 쪽 아트월이 굉장히 넓게 빠져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3인용 소파라든지 티테이블 같은 경우도 충분히 들어가고 또 앞에 벽걸이 TV를 놓으신다고 하시더라도 이런 그 거리 구간을 저희가 확실히 확인을 좀 해봤더니 충분히 거리가 좀 나옵니다. 그래서 구조 쓰시기는 굉장히 좀 훌륭할 것 같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엘리베이터와 CCTV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6m 완전 코너도로에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적인 효과가 굉장히 우수하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강점과 좀 유의사항을 같이 좀 살펴드리면 본 매물지는 아무래도 2018년도에 다수의 개발 계획이 완료가 됩니다. 이 말은 아무래도 이제 수익형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개발 호재가 발표 시점보다는 완료 시점에 인구들이 유입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시점에 아무래도 임대료도 많이 상승하고 지가도 많이 상승한다는 그런 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매물지 같은 경우는 2년 정도만 지나면 송파구의 대부분의 그런 개발 호재들이 마무리가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굉장히 수익형 부동산으로서는 매력적이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 6m 코너도로가 입지가 되어 있다 보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차후에 매도 시에는 굉장히 다른 매물보다 황금성이 좀 뛰어난 그런 장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 입장에서도 사실 이제 막혀 있는 곳보다는 조금 개방감이라든지 시야감이 뚫려 있는 곳을 많이 선호를 하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다른 매물보다는 좀 선호도가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송파 같은 경우는 멸실 세대가 공급 세대가 한 2,700세대 정도 되고 멸실 세대가 이제 4,600세대 정도가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공급량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통계를 좀 가지고 있겠습니다. 본 매물시 이제 유의사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3분양 물건이다 보니까 준공시까지 임대 수익을 조금 좀 기대하시기가 좀 힘들다라는 좀 단점을 좀 가지고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매매가 분석을 조금 해드리면 매매 가격은 2억 8,500만 원대 만나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전세 금액은 2억 5천만 원, 월세 금액은 3천에 90만 원이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대출은 1억 7천만 원까지 가능하시고요. 실제 투자 금액은 전세는 3,500만 원, 월세는 8,500만 원으로 소액 투자가 가능한 이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송파구 송파동 위치한 투룸 다세대 주택 정리해드렸고요. 매물 갈무리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물 소개해드리는 동안에도 많은 분들이 전화와 문자 통해서 고민 사연들 올려주고 계신데요. 많은 분들 연결해드리도록 한 통이라도 더 받아보도록 노력할게요. 전화번호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023772-0173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의 3772번 문자 메시지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떤 내용 궁금하신가요? 제가 여기 서대문에 네. 거기 주소 지금 있죠. 네. 거기 집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네. 그걸 좀 팔아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시기가 적절한지 좀 알고 싶어서요. 네, 단독주택을 보유하고 계신가요, 시청자님? 네. 네. 지금 매도 타이밍과 관련해서 질문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과 네. 인사 나누시죠? 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창천동 네. 서대문구 창천동에 단독주택을 보유하고 계시고요. 네네. 네, 혹시 집원을 알 수 있을까요? 네네. 거기 있는데요. 창천동 어떻게 되죠? 100-92. 6 다시 아니, 100번지에 창천동 92. 100-92고요. 네네. 네네, 지금 보시면은 창천 주거환경 개선지구에 포함되어 있는 바로 네. 옆에 붙어 있는 단지 아파트 단독주택이고요. 네네. 지금 현재 이걸 언제 매수하셨죠? 그거는 한 11년 됐어요. 11년 됐고 매수하실 때 가격이 어느 정도였죠? 그거 6억 5천 줬어요. 6억 5천이고요. 지금 제가 지도로 보고 있는데요. 혹시 여기가 지금 뭐 원룸으로 사용하고 계시나요? 아니요, 거기 지금 하숙집을 지고 있어요. 하숙집으로 하시고 계시고요. 네네네. 네네. 지금 뭐 월세 수입은 어느 정도 나오시나요? 지금 여기가 네. 전부 다 학교들이 기숙사가 생겨서요. 네네. 그게 없어요, 별로. 지금 별로 없고요. 네네네. 네, 아무래도 지금 이 신촌 지역 같은 경우
네. 좀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게 학교 내에서의 기숙사가 많이 지금 생성되고 있고 지금 시청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숙사가 많이 증설이 되면서 어떤 그런 하숙이나 이런 수요들이 많이 기숙사로 들어가고 있고요. 네. 또한 이 신촌 상권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이 약해지고 있죠. 네네. 왜냐하면 그런데- 인근에 있는 홍대 상권으로 지금 많이 번져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네네. 그런데요. 네네. 지금 여기가 원룸촌이거든요. 네네. 근데 여기가 지금 공실은 없어요. 네. 그리고 그래서 여기다가 좀 지어봐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좀 팔아서 좀 움직여봐야 되는지. 좀.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네네. 게 왜 그러냐면 네네. 두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네. 첫 번째는 학생 임대 수요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 네네네. 두 번째는 상권이 신촌 상권이 홍대로 넘어가고 있다. 네네네. 이걸 말씀을 드렸고 실질적으로 최근 조사된 바에 의하면은 신촌과 이재 상권이 지금 7%포인트 정도가 권리금이라던가 매가가 많이 하락하고 있는 중이에요. 네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약간 좀 고려를 하셔야 돼요. 네. 왜냐하면 상권이 활성화되어 있다 하면은 상권 종사자들도 임대 수요로 볼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 부분도 많이 줄어들고 있고 또한 학생 임대 수요도 많이 줄고 있기 때문에요. 네. 다시 다시 말씀드리면은 임대 소득, 임대 수익률 자체가 떨어질 위험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약간 우려가 되는 건데요. 지금 네. 현재 아까 지도에서도 보셨듯이 네. 사진으로도 보셨듯이 지금 어차피 완벽하게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단독주택이지만 네, 증축도 하셨고 네, 개조도 네, 좀 네. 하셨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의 추가비를 추가 임대 수요를 발생하기는 많이 힘든 상황이에요. 네. 그렇다고 또 이 건물 자체를 허물고 다가구로 다시 올리기도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데 네. 그 비용만큼 또한 임대소득을 더 많이 벗기도 어렵고요. 네. 다시 말씀드리면요. 이 상권 자체가 커지고 또한 임대 수요 자체가 커질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매도를 하시고 다른 네. 지역에 좀 눈을 돌리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선생님. 네. 지금 이걸 팔게 되면 네. 지금 얼마나 받을 수 있어요? 일단 그거는 시세를 좀 보셔야 되는데요. 지금 네네. 이 지역 몇 평 정도 되죠? 60평이요. 60평이면 이 지역 같은 경우 평균 2,000에서 2,300만 원 사이로 알고 있어요. 2,300이요? 네, 2,000에서 2,300 사이. 네. 그러니까 대충 한 11억에서 13억 정도 사이가 네. 아마 지가로 땅 가격으로만 본다면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네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전화 고맙습니다. 네, 단독주택 매도와 관련된 질문 주셨고요. 명쾌한 답변 되셨길 바랄게요. 샵에 3772번으로 많은 분들 문자 보내주고 계신데요. 문자 사연도 몇 개 좀 소개해 드릴게요. 8996번님께서 보내주신 내용입니다. 판교 국민임대아파트에 거주 중인데요. 분양을 받는 게 좋을지 임대아파트에 계속 사는 것이 나을지 고민입니다 하셨어요. 요즘 임대아파트 들어가기 되게 어려운데 일단 그렇죠. 지금 편안하게 살고 계셔서 참 다행이긴 한데요. 하지만 이제 부동산 가치가 계속해서 상승하다 보니까 또 임대 아파트에만 계속해서 거주하시기도 조금 불안하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일단은 먼저 질문이 국민임대주택이라고 네.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좀 이렇게 착각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임대주택은 크게는 두 가지가 있는데 공공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이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지금 질문하셨던 사연처럼 5년이나 10년 임대를 받으신 후 그다음에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아파트를 의미하고요. 문자로 보내주신 국민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국민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30년 정도를 거주를 하실 때 분양이 되는 건 아니에요. 네. 자기 소유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공공임대주택을 조금 문의하시는 것 같고요. 판교 같은 경우는 이 과거에는 5년 임대주택이 주로 이루어졌다가 판교에서 최초로 10년 임대주택이 형성이 되면서 이제 2016년 그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분양을 받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일단은 공공임대주택의 분양 금액 자체가 시세 가격의 80%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는 사례들을 본다면요. 일단은 보유하셔도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분양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판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최초 건축비라든가 건설 원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낮았기 때문에요. 지금 추가 이윤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기대할 수가 있으니까요. 꼭 분양을 받으시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분양을 받는 것을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천해 주셨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문자 하나 더 볼게요. 4240번님께서 보내주신 내용인데요. 마포구 신수동 성원 아파트의 매도 시점 궁금하고요. 매도 후 공덕동 삼성 1차 그리고 신공덕 1차 아파트 중 어디를 매수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하셨어요. 일단 지금 매도를 해야겠다는 매도 계획은 확실하게 세우신 것 그렇죠. 같아요. 매도 시점 언제로 잡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지도를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네. 드리겠습니다. 아마 신수동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네. 거예요. 구수동, 신수동 이쪽이 과거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던 지역이고요. 광흥창역이라던가 인근에 많은 역들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수혜도 받지 못했던 지역인데 지금 요즘 들어서는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상태입니다. 지금 매물주 보시면은 현재 신수동 동그라미 친 성원 아파트를 매도를 하시고 반면에 공덕동에 있는 공동역 인근에 있는 아파트를 갈아타시는 게 어떠냐라고 질문을 하셨는데요. 일단 전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계속 하셔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공동역 인근 같은 경우는 상권 자체가 지금 다 형성이 되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격 상승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완만하게 흘러가고 있는 반면에 지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홍대 상권이 굉장히 퍼지고 있는 중입니다. 홍대 어떤 이 거리 자체가 처음에는 상수동 쪽으로 많이 번지다가 점점 이 광흥창역이라던가 현재 있는 아파트 인근까지도 지금 점점 조금씩 퍼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요. 이 상권의 발달로 인해서 가격 상승 여력이 좀 더 있다라고 말씀드리니까요. 이 부분은 지금 공동역 인근에 있는 아파트로 갈아타시기보다는 현재 갖고 계신 걸 좀 더 보유하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계신 아파트의 어떤 향후 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만큼 잘 선택해서 현명한 판단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 여기까지 받아보고요. 계속해서 매물 플러스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중에 상담에 대한 답변은 물론이고요. 전문가 의견은 투자 시 참고사항일 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현명하고 신중한 판단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이봉주 팀장님과 함께 매물 플러스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팀장님 나와주세요. 네, 두 번째 소개해드릴 매물은 차후에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흑석동에 위치한 흑석동 입주권 매물 되겠습니다. 화면으로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재지는 동작구 흑석동 재정비 촉진구역에 위치되어 있는 매물입니다. 현재 이제 관리처분 준비 중에 있고요. 시공사는 이제 GS건설로 선정이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총 가구 수들은 1,772가구, 26개 동이 지금 들어올 예정이고요. 완공 목표는 2019년 하반기에 예정이 좀 되어 있습니다. 현재 매매 가격은 2억 9천만 원이고요. 이주비가 1억 5천만 원 무이자 이주비가 나오기 때문에 실제 투자 금액은 1억 3천만 원에 내 집 마련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입주여건과 임대 수요는 같이 이제 지도를 확인을 해보시겠습니다. 지금 본 매물지 같은 경우에는 9호선 흑석역을 이용을 하실 수가 있는 그런 매물지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골드라인이다 보니까 굉장히 지가 상승이 많이 되는 그런 노선이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도로망 같은 경우에는 뭐 올림픽대로를 이용을 하시도 되고요. 주변에 한강대교라든지 이런 다양한 도로망이 잘 갖춰져 있고요. 또한 이제 매물지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인기가 좀 많은 부분이 아무래도 강남권이라든지 또 여의도권의 생활권이신 분들이 거의 한 10분 내에서 15분 내에 이제 생활권에 진입이 가능하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많이 요즘 찾으시는 지역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 매물지를 기준으로 해서 중앙대병원이나 아니면 이제 동작구 같은 경우는 워낙 녹지 공간이 잘 발달이 되어 있다 보니까 또 기타 이제 생활 편의 시설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현충원 외곽길 그런 것도 굉장히 이제 둘레길 잘 되어 있다 보니까 생활 편의 시설이 좀 우수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흑석동 재정비 촉진구역을 전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4구역이라든지 5구역, 6구역 같은 경우는 다 입주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뉴타운 형성이 되어 있고 완료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나눠서 이제 밑에 구역이 저희가 소개해드릴 3구역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8구역이나 위쪽에 7구역 같은 경우가 개발 속도가 지금 가장 빠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7구역이라든지 8구역 같은 경우는 현재 이주 및 철거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은 여기 3구역에 위치한 그런 매물이고 이제 관리처분 준비 중에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입지 여건은 설명을 해드렸고요. 임대 수요를 좀 살펴보면 중앙대라든지 숭실대학교 지금 대학생 거주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그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이제 수요자들이 조금 많고 또한 이제 지가가 조금 강남권에 비해서 거주비가 좀 저렴하다 보니까 강남권의 직장인 수요들도 굉장히 많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개발 호재입니다. 아무래도 흑석동 자체가 이제 대단히 뉴타운이다 보니까 뉴타운 자체가 이제 개발 호재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로 인해서 나타나는 이제 차후의 지역 가치 상승 부분도 좀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남에서 팽창하는 흡수가 굉장히 강남 팽창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반포 지역의 재건축 같은 것으로 인한 이주 수요들도 거의 흑성동까지 내려오는 수요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그런 강남에서 팽창하는 이주 수요들에 대한 개발 호재도 좀 있을 수가 있겠고요. 또 오페라하우스를 롤모델로 했던 노들섬 복합문화 기지의 개발도 개발 호재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9호선이 2단계 연장 개통됐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까지 개발 호재로 같이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금액적인 부분을 좀 살펴보고 하면 지금 현재 관리 처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GS건설에서 26개 동에 준공을 할 예정이고요. 본 매물지 같은 경우는 19년도 하반기에 준공될 예정이 좀 잡혀 있습니다. 또한 59제곱미터는 현재 분양 신청이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4평형 아파트 분양 신청이 완료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장 인기가 좋은 3베이 구조로 판상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조는 굉장히 훌륭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을 사후에 잠깐 드렸는데 최저 이주비가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1억 5천만 원 정도의 이주비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 이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감정가가 이제 적게 나오면 아무래도 대부분 감정가의 한 60% 정도가 이주비로 나오기 때문에 감정가가 적으신 분들은 추가적으로 이제 내셔야 될 부담금이 굉장히 조금 부담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본 매물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에 염려를 하지 마시라고 최저 이주비가 1억 5천만 원까지 보장을 시켜놨다라는 좀 장점을 좀 줄 수가 있겠습니다. 강점을 좀 살펴보면 안정적인 사업 진행 속도를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6년도 하반기에 이주를 하시고 또 19년도에 이제 입주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이제 진행 속도를 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한 이제 사업성도 굉장히 우수합니다. 그래서 동부 센트레빌 주변에 이제 시세를 좀 보시면 24평형이 이제 5억대 초반까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차후에 그런 상승 추가 상승 여력도 충분히 기대할 볼 만한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최저 이주비 보장 1억 5천만 원 한 번 더 강조를 해드리고요. 또한 이제 추가 분담금이 본 매물지 같은 경우는 100% 잔금 시에 납부를 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최초의 계약금 말고는 특별히 들어가는 비용이 없기 때문에 조합원이 부담감이 좀 덜한 그런 매물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지금 본 매물지 같은 경우에는 임대가 1000에 30만 원의 임대가 맞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 완료 시까지 아무래도 임대 수익을 꾸준히 받을 수 있다라는 좀 장점을 좀 가지고 있겠고요. 유의사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동호수가 미추첨이 아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호수 추첨하는 데에 대한 그런 부분을 유의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매가 분석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매매 금액은 2억 9천만 원이고요. 대출 예상 금액은 1억 5천만 원에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투자 금액은 1억 3천만 원에 만나보실 수 있는 아파트 입주권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물 갈무를 통해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매물입니다. 최근에 가장 많은 분들의 조금 관심을 받고 있는 광진구 자양동에 위치한 이제 3룸 다세대 매물 되겠습니다. 화면을 같이 정리해 볼 텐데요. 광진구 자양동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유형은 다세대 주택 보시면 되고요. 실제 전용 면적이 51.4제곱미터의 3룸 매물 되겠습니다. 16년도 5월 달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전체 5층에 3층이고요. 방 3개와 거실 그리고 욕실은 1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매매 금액은 2억 9,800만 원이기 때문에 실제로 실수요자의 분들도 굉장히 선호도가 높은 그런 저렴한 금액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세는 한 2억 6천만 원 정도, 월세는 3천에 한 100만 원 정도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대출은 1억 7,800까지 가능하시기 때문에 실제 투자 금액은 전세 시에는 3,800, 월세 시에는 9천만 원으로 소액 투자가 가능한 그런 매물 되겠습니다. 임대 수요를 같이 좀 살펴보시면 본 매물지는 이제 뚝섬 유원지 7호선을 좀 이용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쪽에서 도보로 한 6분에서 7분 정도 소요된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 매물지 같은 경우는 이제 영동대로를 따라서 바로 내려오시면 한 1.5km 정도만 내려오시면 바로 청담동과 연결되는 강남과 접근성이 굉장히 용이하다라는 입지를 좀 가지고 있겠고요. 또 이제 뭐 올림픽대로 같은 경우나 아니면 이쪽에 강변북로 이용하시기도 굉장히 편리한 그런 입지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활 편의시설을 잠깐 살펴보시면 아무래도 건대 상권이 굉장히 잘 발달이 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 지금 지도에 보시는 롯데백화점이라든지 옆에 이마트 같은 경우도 잘 되어 있고요.
또 건대의 그런 스타시티 쇼핑몰도 굉장히 잘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뚝섬 유원지 같은 경우, 뚝섬 한강공원 같은 경우도 이용을 좀 하시기가 편하시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주변 생활 편시설은 굉장히 잘 갖추어져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본 매물지에서 건대까지 보시는 구간이 한 1km 정도 되는데 이 기간 이내에 더샵 스타시티라든지 더 클래식 500 같은 경우 아니면 이튼타워 같은 경우도 굉장히 고가 주상복합이라는 아파트 형성이 되어 있고요. 또 길만 건너시면 바로 성수동 전략정비구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리마제라든지 아니면 지금 지도에 보이시지 않는 갤러리아 포레 같은 고급 주거단지들이 다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위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바로 한강 영동대에 넘어오시면 바로 강남권 청담동에 위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한강을 기준으로 해서 가장 개발을 하기 가장 좋은 마지막 그런 대규모 개발지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대수를 잠깐 살펴보시면 아무래도 이제 강남 중심 업무지구에 근무하시는 근무자들이 좀 이제 아무래도 좀 저렴한 주거비를 원하시는 분들이 이주를 좀 많이 이쪽으로 넘어오시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성수동 지식산업센터라 근무하시는 분들도 임대 수요자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개발 호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성수동 중공업 지역 개발을 좀 드실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식산업센터의 개발 아니면 부영호텔에서 건설하고 있는 요즘에 뭐 부영호텔도 지금 준공을 하기로 되어 있고요. 여러 가지 그런 빌딩들이 대규모 빌딩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발로 인한 지역 가치 상승을 좀 들어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또한 한강변의 노후주택 지역 개발을 이제 한강변 기본관리계획과 연계해서 개발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충분히 개발 호재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내부 구조 특징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전용 면적은 51.4제곱미터의 3룸 매물입니다. 전체 5층에 3층 매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방 3개와 거실, 욕실, 그리고 베란다로 이루어진 3베이 구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 매물지 같은 경우는 결로 현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예방하기 위해서 방음이라든지 보온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기 때문에 구조는 굉장히 잘 나왔다. 그리고 외부 마감재도 굉장히 좀 잘 신중하게 선택을 하는 그런 매물이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엘리베이터와 CCTV 같은 이제 전부 다 설치되어 있고요. 8m, 6m 코너도로 입지되어 있습니다. 강점을 좀 보시면 본 매물지는 과속 필지 및 차량 진입이 좀 불가능한 입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주택의 공급이 굉장히 희소하다라는 점을 첫 번째로 드실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아무래도 자양동 같은 경우에 블럭을 보시면 조금 필지가 굉장히 과소 필지로 되어 있고 협소 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건물을 준공하기가 애매한 그런 필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택의 공급 지역이 공급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 지역이다라는 점을 좀 강점을 좀 드실 수가 있고요. 그러한 지역에 2개동 200평형의 대지에 2개동 단지형 다세대로 들어왔기 때문에 굉장히 희소성이 있는 매물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강남 접근성이 용이하시고 또 소액 투자로 내 집 마련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의사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3분양 물건이다 보니까 준공시까지 임대 수익이 좀 불가하다라는 점을 드실 수가 있겠습니다. 매매가 분석입니다. 매매가 2억 9,800만 원에 전세 2억 6천만 원이 진행 가능하시고요. 월세는 3천에 100만 원, 그리고 대출 예상 금액은 1억 7,800만 원입니다.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엔 3,800만 원, 월세 시에는 9천만 원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지막 매물까지 살펴보셨습니다. 차후에 시청자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 좀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또 주변의 전문가들과 충분한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매물 플러스 시간까지 모두 다 함께 해보셨습니다. 이봉주 팀장님께서 소개해주신 매물과 관련된 궁금증 있으신 분들도 방송 이후에도 계속해서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상담 내용 또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부동산 시황도 우리 한능미 팀장님께서 살펴주셨는데요. 한능미 팀장님과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 상황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측하고 계신가요? 최근에 관망세 보합세가 이어지고 있었는데 조금씩 상승하고 있는 기운들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 드네요. 네, 부동산 플러스와 함께 부동산 투자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내일 이 시간에도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